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암만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선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 관련된 문제가 민주당에서 터져나올 때마다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도대체 저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길래 진짜 글자 그대로 허구한 날 선거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싹 다 민주당 쪽에서 터지는 것일까? 이게 무슨 뭐 60대 40, 70대 30 뭐 이 정도도 아닌 것이고 진짜 뭐 글자 그대로 100대 0인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된 이슈가 터졌다? 그거 다 민주당 쪽에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또 뭐 희한하게 무슨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임드급, 뭐 대선 후보, 뭐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선거 관련된 문제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리가 되는 경우를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진짜 나서가지고 뭐 연구라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뭐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선거 관련된 이슈가 자주 터지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가설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그냥 그 특유의 타고난 그 위선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척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그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억지로 자꾸 막 착한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막 가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뭐 왜곡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렇게 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 뭐제 스스로가 좌파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본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좌파가 계시면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갖고 온 얘기도 그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또다시 민주당 쪽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슈가 터졌다라는 것이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아까 이제 뭐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관련된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대처하는지 그 대처 방식까지도 정말 판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똑같이 진짜 행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누가 어떤 사고를 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선거 관련된 문제에서 유일무이하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제가 보기엔 좀 유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창 이제 시끄러웠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권성동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그냥 이준석 본인의 사생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당적인 차원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박지원이가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게 사생활일 수가 있냐? 그거는 범죄다. 이렇게 이제 또 몰아붙였었는데 사실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할 얘기가 없죠. 저거만큼은 제가 보기에 아기 보고가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건 사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범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이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도 이제 그 아픈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있는데 빨리 정말 총선 전에 잘라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애당초 지금 저 얘기가 왜 나왔던 거냐? 아기 보고가 왜 도대체 저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냐? 이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먼저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문제가 터졌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도 할 얘기가 있는 것이죠. 너네들은 이준석 있지 않냐? 이준석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비판해라. 이렇게 이제 반격을 했던 거거든요. 뼈 아픈 얘기인데 맞는 얘기다 보니까 솔직히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공격을 했던 민주당의 비위가 무엇이었냐? 바로 요 사람입니다. 지금 뭐 열심히 듣겠다라고 하는 저 인간인데요. 바로 박완주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박완주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 동안에 꽤 직책을 맡고 있었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선거 캠프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대선 기간 동안에 자기 어떤 비서를 상대로 그런 진짜 추잡스러운 일을 저질렀고 근데 그 추잡스러운 일을 비서조차도 혹시 이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재명 선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쉬쉬하고 있었다가 끝까지 이 박완조라고 하는 인간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고소까지 하게 돼가지고 그 이제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건데요. 고소가 됐다 뭐 관련된 뭐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알려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쭉 상세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니까요. 박완주가 대선 기간
기간 동안에 노래방에서 비서를 내보내고 보좌관을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도 12월 9일입니다. 영등포구의 한 노래 주점에서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피해자인 전 보좌관 A씨와 비서 1명 등 3명에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난 뒤에 노래방으로 가가지고 회식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저녁 10시부터 10시 16분 사이 동석했던 비서를 잠시 방에서 나가 있어라 라고 내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A씨와 단둘이 있었을 때 그런 추잡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A씨가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이제 그 밖으로 내보냈던 그 비서를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가 자리를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박안주가 사실상 뭐 강압적으로 그 여성을 떠나지 못하게끔 만들고 오피스텔까지 여성에서는 오피스텔까지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던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이제 또다시 추잡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만 들어본다면 정말 민주당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죠. 정말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되는 양반이 나이도 그렇게나 많은 양반이 저런 어떤 젊은 여성을 상대로 저렇게 할 수 있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여기서 이제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은 이 여성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공개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혹시나 이재명의 대선에 영향을 줄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공개를 딱히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대선 투표 바로 거의 뭐 직전이었죠.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박안주한테 이 여성이 당신 정계 은퇴해라. 그리고 이제 정계 은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어떤 그 보상까지도 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안주 측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여성이 이제 그 요구했던 내용을 보니까 정계은퇴 각서를 쓰고 지금은 이제 뭐 은퇴하게 된다면 또 그게 시끄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각서를 쓰고 경제적 보상은 3억 원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식의 의견을 전달받았는데 그거를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묵살을 하고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거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박원주 입장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내가 네 요구에 들어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반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박안주가 보였던 방식이 누가 보든지 간에 자백을 하는 거와 다름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구를 묵살하고 난 뒤에 뭘 했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에 대해 가지고 고발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책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고 입막음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A씨가 다시 한번 항의를 하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했냐. 3월부터 4월 사이에 무단 결근을 했다라고 하는 그 건덕지를 들어가지고 직권 면직까지도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월 4월 동안 같은 경우는 무단 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여성이 그 3월달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박안주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너 결석했었지. 너 제대로 출근 안 했지 라는 이유로 들어가지고 심지어 면직까지도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면직 시도뿐만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다 일어났어요. 아예 그냥 가짜 사직서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고요. 그래 한 다음에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되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안주는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과하기는커녕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요.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감내하고 시작한 일을 지켜봐 달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때도 피해 여성한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지난 대선 때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을 보고서 뭐 느끼는 바가 많았겠죠. 뭐 이재명 같은 경우도 가짜 총각이다. 그리고 뭐 남자친구 뭐 호소인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절반 가까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야, 뭐 비서가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은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나 버팅기고 있는데 나도 문제될 것이 없지 라고 그냥 답습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참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원래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뭐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뻔뻔하게 버티고 그리고 이제 활용 정점으로 찍혀야 되는 것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 박안주가 누구에 대해서 박 전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서 마치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정작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어땠던 거예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이 선거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열의 10건 모두 다 민주당 쪽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부인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특히 젊은 여성들 대다수가 이재명을 찍었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개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여성들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일 텐데 이런 거를 보면서 최소한 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뭐 이 인간들은 뭐 종교 영역이라고 사이비 종교 영역이라고 봐야 되다 보니까 뭐 기대도 안 됩니다만 그나마 진짜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